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굵직하게 움직이는 특징주 내에서 관심 가져볼 종목 탑10을 또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전략 함께 세워주실 두 분입니다. 와우넷 최수창 파트너,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수는 갇혀 있고 종목들은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그 안에서 관심 가져볼 오늘장의 관심주 종목 탑10 바로 11종목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주들 조금씩 수급 순환매 속에 꿈틀거립니다. 10위는 CS 베어링이 그 안에서 차지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 대비 힘은 빠졌지만 조금씩 반등의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고객사 G의 의존도를 점차 낮추고 점차 신규 고객사 물량을 확보해 나가면서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터빈, 베어링의 대형화 추세 속에 평균 판매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턴어라운드, 내년은 실적 레벨업 기대가 나오는 CS 베어링, 미국 IRA 훈풍까지 받으면서 주가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바로 이어서 9위 종목도 찾아볼까요? 오늘은 2차 전지 장비의 날입니다. 그 안에서 유일에너테크가 9위를 차지했네요. 오랜만에 장대 양봉입니다. 이 삼성 SDI가 중국에서 열리는 오토 상하이 2023에서 6세대 각형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를 공개합니다. 이 훈풍을 오늘 장비주들이 받는데요. 다음 달 안성의 신사옥을 완공을 하고 생산 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차세대 배터리 장비 개발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며 제도약을 준비하는 유일에너테크입니다. 이 파우치형 노칭 장비가 기존 주력이었는데 이제는 각형 배터리 노칭 장비 그리고 특히 전고체 배터리 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장비 개발에 따른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재영택 2대 주주로서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기대 또한 높습니다. 리사이클링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 또한 큰 유일에너테크 장기 박스권의 상단을 오늘 거래 실리면서 뚫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힘 더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8위 종목도 찾아봅니다. 8위는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SL이 차지했네요. 현대차그룹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 제외 소식에 오늘 일제 자동차주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SL은 바로 외국가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뿐만 아니라 SL은 미국 GM에도 납품을 하죠. GM 향 물량 확대 등 1분기에 이어서 올해 전반적인 실적 성장 기대가 큽니다. 1분기 실적 유망주 탑10에 꼽히기도 했었죠. 올해 매출 추정치 10% 상향하면서 실적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고요. 경쟁사 대비 주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목표가 상향 리포트와 함께 상승 전환을 시도하는 SL. 현대차가 1분기 리스 전기차 판매가 27%로 미국에서 그 상업용 리스 전기차에 한해서는 보조금 수령을 받는 만큼 이런 리스용 전기차 판매 확대에 대한 의지로 주가 반등 여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위까지 체크해봤고요. 10위 CS 베어링부터 또 차근차근 진단 이어가 볼까요? 네, 10위 이 CS 베어링입니다.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죠. 지난주에 저희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이 랭킹쇼 탑10에서도 4위에 오른 종목이었죠.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제 큰 흐름이 맞기 때문에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길건우 대표님, 이 CS 베어링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IRA 수혜주라는 건 대부분 알고는 계실 텐데 사실 2차 전지로 모든 매기가 다 쏠려버리면서 뭐 풍력이랑 태양광 쪽은 조금 눌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5월 중순에 아직 이슈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이제 G7 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해상 풍력은 기존 대비하면 한 7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태양광은 한 3배 정도 늘려서 설치를 할 거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20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해상 풍력이 한 150기가와트 정도 G7 다 합친 겁니다. 그다음에 태양광이 한 100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작년까지 누적 설치량이 24기가와트밖에 안 돼요. 풍력으로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남은 7년 동안에 그러니까 매년 100%씩 더 설치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해상 풍력 쪽에서는 분명히 뭐 매기가 분명히 한번 쏠릴 수 있는 기회가 다음 달 중순쯤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IRA 도입 관련해서도 이미 2032년까지는 지급이 확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크게 무너질 건 없고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출 비중의 70%가 GE입니다. 근데 이 GE에서도 또 베어링 쪽은 MS 거의 4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GE가 살아나면 CS 베어링도 살아나는 구조거든요. 근데 GE의 이제 작년 매출을 보니까 사실은 작년 상반기까지는 수주 실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 터빈 수주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게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업황 개선 기대감도 분명히 나왔고요. 올해 초에 IRA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또 10년 동안은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다음 달에 G7까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원래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수창 파트너님은 CS 베어링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1분기에서 이제 상반기에죠. 상반기에만 일단 실적을 좀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향후에 풍력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좀 더 강하게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모습도 딱 실적에서 좀 눈치 보고 있는 과정. 실적이 흑자 전환할 수 있을까? 이 포인트를 눈치 보고 있는 흐름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풍력 시장은 해상 풍력도 있습니다만 육상 풍력이거든요. 또 미국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해상 풍력 위주로,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육상 풍력 위주로. 뭐 시장 성장률 같은 경우 북미 시장 같은 경우 3배 이상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또 한미 정상회담이 또 앞두고 있거든요. 요 단기 모멘텀이 한번 단기 상승의 어떤 흐름을 이끌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2 CS 베어링입니다. 순위는 하위권이어도 2차 전지 중심으로 수급은 돌고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5월에 또 이벤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앞으로의 수급 확산을 통해서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해서 9위입니다. 그 2차 전지의 중심 오늘 장비주에 있어요. 유일에너테크 급등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장기 박스권을 계속 못 뚫어내다가 오늘 대량 거래 실리면서 뚫어내는 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수창 대표님, 장비주 내에서 어느 정도의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랭킹쇼에서도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시장이 장비주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 2차 전지 내에서 소재 쪽에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면서 소화를 좀 하는 과정이 있다면 장비주 쪽으로 매기세가 좀 붙는 가능성이 좀 주목되지 않긴 한데, 유레네테크는 일단 주목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칭 장비입니다. 근데 이게 노칭 장비를 이제 세계 최초 장폭형 노칭 장비, 이거 커팅하는 거거든요. 극판을 잘라내는 건데 이 노칭 장비를 갖고 있고 스태킹 처리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을 갖고 있는데 주목할 게 바로 이 회사는 SK온의 1차 벤더사예요. 그래서 향후 북미 시장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 3사 배터리사가 투자를 한다고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얼마일까요? 우리가 기가와트 하면 이제 헷갈려요. 뭐 제가 체크를 해왔긴 했습니다만 북미 시장의 LG엔솔이 2025년까지 243기가와트, 뭐 SK온은 이제 거의 94기에서 100기가와트, 삼성 SDI는 26년까지 73기가와트 설치 증설합니다. 이게 금액적으로 투자 규모가 약 41조입니다. 와. 그럼 이 41조면 국내 반도체 장비가 연간 설비 투자액이 약 작년에 47조였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가 2024년, 25년, 1, 2년 사이에 다 이루어지니까 결국 소재 쪽은 기대 심리에서 쭉 올라갔다면 장비 쪽은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을 반영되는 기대감에 움직이지 않겠냐. 그럼 유일에너테크는 그런 점에서 오늘 강한 시세를 뿜어주는 건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은 있겠지만 추세적인 흐름까지 이어서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길건우 대표도 네. 오늘의 장대 양봉을 시그널로 추가 상승 여력 긍정적으로 보세요.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2차 전지 장비 쪽 관련해서 특히 이제 북미 시장 쪽 관련해서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장비 업체가 본격적으로 이제 발주가 시작되면서 앞에서도 이제 대충 이제 캐파랑 금액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냥 앞으로 쭉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 엔솔에서도 장비 발주 계속 이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SK온이나 삼성 SDI도 이미 공장에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발주가 사실은 올해 시작돼서 내년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장대 양봉이 2차 전지 그 말 그대로 양극재 실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쉽사리 꺾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시는 것도 충분히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어서 8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L 살펴보기 앞서서 오늘 나온 뉴스죠.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에 현대차, 기아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욱은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봐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차, 기아 전기차 이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또 혹은 또 단기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세부 지침에서 이미 예견된 일인 건 맞고요. 결국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건 아쉬운 부분은 맞습니다만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약 70여 종 중에 보조금 지급 대상은 약 16개 차종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의 30%가 안 됩니다. 결국 미국 회사 중심이고 일본, 유럽, 기타 우리나라가 보조금을 못 받게 됐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한 상황은 아니고 현재 미국 현지 생산을 좀 앞당기는 방법으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현지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이 어쨌든 새로운 전략을 써야 될 텐데 오히려 이 프리미엄 전략을 세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예외 조항들이 몇 가지 반영이 된 게 이제 한국의 의견이 반영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장기 리스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택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는 장기 리스 비중이 한 5% 정도인데 이건 마케팅을 통해서 최대 이제 30%까지 좀 확대를 하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그리고 두 가지는 두 번째는 이제 고소득층, 개인이 한 15만 불 뭐 이상 되는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원래 제외거든요. 결국 이러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치는 게 좋은데 다행인 것은 뭐 현대기아 자동차의 전기차가 미국에서도 뭐 디자인, 성능 이런 면에서 계속 뭐 올해의 차로 지정받고 좋은 품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호근 대덕대학교 교수 이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8위의 SL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이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길건우 대표님?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자동차가 사실은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이 분명히 있는 거는 맞지만 전기차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존에 이제 다른 시장에서도 얼마나 이 판매를 회복하는 게 빠르냐 아니면 증가율이 얼마나 높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1분기에 현대기아 토탈에서 보면은 인도 시장에서 16% 정도 성장했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16%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 자체만 본다라고 하면 굳이 전기차가 아니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SL 같은 경우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는 100% LED가 다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은 그 외에 다른 내연기관차에도 LED 램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말 그대로 뭐 내연기관이 됐던 전기차가 됐던 많이 팔리기만 한다라고 하면 매출은 거의 뭐 손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내에서 GM 쪽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크거든요. SL 같은 경우에는. 근데 GM도 미국 판매를 보니까 최근에 한 16%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의외로 선방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인도 시장이 조금 성장성이 눈에 도드라지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좀 치고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뭐 탄력은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GM 같은 경우에 재고 조정을 조금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마 2분기 때 실적 예상치가 어느 정도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때 재고 조정이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안 보이고 재고 조정의 기간이 조금 늘어난다라고 하면 SL 입장에서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보시면서 체크하신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달 들어서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추가 상승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최수찬 대표님? 일단 단기적인 걸 한번 소화를 시켜보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자동차 세트 얘기할 때 방금 전에 했던 그 전기차 보조금에 제외되는 부분이 단기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시장이 그거를 무시하고 좀 더 올라가니까 조급한 마음에 바로 매수를 하게끔 좀 만드는 기술적인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그 올라갔던 거 다시 하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눌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반영하는 흐름에서 시세가 좀 등락하는 과정의 눌림 흐름을 약 한 달간 4월 달 한 달 동안은 지켜보신다면 뭐 현대차가 됐든 SL이 됐든 그 후의 전략에서 대응하는 건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교수님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10년, 20년 내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분명 단기 악재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악재를 이겨낼 수 있을 뭐 프리미엄 차라든가 리스라든가 금융 프로모션 이런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통해서 판매를 이끌어낼 건지는
한 달만, 한두 달, 4월 달, 5월 달 요 정도만 좀 판매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를 대응하신다면 크게 뭐 손실 날 것보다는 오히려 수익 날 수 있는 기대감, 아니면 조급함을 버리고서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면 추후에 더 좋은 찬스 있는 기준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에서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각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1분기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1분기 GDP 4.5%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힘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중 화장품 관련주가 두드러진 상승 보이고 있는 가운데 LG 생활건강이 5%의 강세 보이면서 67만 7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쉬어가지만 의료기기 관련주들은 실적 기대감 속에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중 제이시스 메디칼이 외국인과 기관의 4거래일째 매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빨간불 켜내주고 있는데요. 현재 상승폭 확대하면서 5%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보험회사들에게 새 회계 기준이 도입됩니다. 이르면 이익 개선이 가시화될 전망인데요. 그중 DB손해보험은 7거래일째 오름세 지속하면서 오늘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보험 이익과 투자 수익 모두 높은 수익성을 보일 것이란 증권사의 분석 나오면서 3.8% 상승하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 내에서 그 관심주 탑10 종목 꼽아보고 있습니다. 7위 종목 바로 또 공개해 보도록 하죠. 7위는 파이nem텍이 차지했습니다. 횡보 후 주가 다시금 강한 장대 양봉으로 시그널을 주는 걸까요? 파인테크닉스에서 인적 분할한 파이nem텍 폴더블폰 내장인지 관련주죠. 올해 삼성전자 폴더블 5 시리즈 조기 출시 기대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9월 공개됐는데 7월 공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이 내장인지 독점 공급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중화권 업체양 매출도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 향후 2차 전지 부품 사업의 성장 기대까지 더해지고 있는 파이nem텍. 이 삼성야 매출 증가를 중심으로 해서 애플까지 폴더폰 시장 진출에 따른 신규 수주 기대가 커지는 만큼 주가 레벨업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는 파이nem텍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6위 종목도 찾아볼까요? 6위는 주가는 더딘 걸음이지만 고성장하는 탄소 섬유로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회복 기대도 더해지고 있고요. 1분기 실적에 있어서는 타이어 코드의 부진은 예상되기는 하나 이 점진적인 회복 기대가 나오고 있고요. 2분기부터 탄소 섬유의 증설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타이어 코드의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더해지는 탄소 섬유와 아라미드 생산 확대를 향후 성장 동력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6위는 효성 첨단 소재가 차지를 했네요. 네, 이제 7위 종목부터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nem텍, 최수창 대표님, 폴더블주 내에서 탑픽으로 볼 수 있을까요? 탑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내장 힌지하고 외장 힌지가 있는데 외장 힌지하는 KH바텍에서의 일부 물량도 파이nem텍이 좀 이원화한 전략 때문에 삼성그룹에서 이원하는 전략으로 인해서 좀 물량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내장인지 쪽에 거의 독점 공급이고, 그리고 이제 판매 대수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 전망이 올해 예상한 거는 약 이 폴더폰 시장에서 이번에 내놓은 게 한 1,900만 대에서 한 2,000만 대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점유율로 폴더폰 쪽에서 삼성전자 약 70%를 차지하니까 한 1,600만 대 정도에서 1,700만 대 정도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부품주들은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애플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갤럭시도 그렇고 출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2, 3개월 전부터 상승의 반등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이제 7월로 좀 앞당겨졌으니까 지금부터 뭐 7월 언제까지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단기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움직임이 강하게 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 벌써 파이nem텍하고 또 하나 있는 게 모베이스죠. 그 두 기업이 이 스마트폰, 폴더폰 관련주로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조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7월 그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 파인엠텍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을 말씀해 주셨고요. 추가 상승의 힘은 길건우 대표는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그 매력도? 네. 매력도를 본다고 하면 방금 얘기하신 게 딱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기대감이 있을 때가 사실은 추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스케줄상으로 보면 조기 출시가 우선은 선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파인엠텍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외장인지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존에 이제 KH 바텍이 외장인지를 거의 대부분 납품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도 좀 외장인지도 좀 여러 회사로 나눠서 수주에 대한 얘기들이 솔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6월부터 외장인지도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가져오기만 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부품 얘기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내년부터입니다. 아직 올해를 보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네. 때문에 이 내장인지 외장인지 조금만 딱 보시고 어느 정도 MS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주가 레벨업의 레벨이 정해진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위는 효성 첨단 소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탄소 섬유를 빼놓을 수가 없죠. 갈수록 탄소 섬유 중요성이 커지면서 효성 첨단 소재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좀 주가는 더딘 상황이에요. 그래도 최근에 보니까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겠죠, 길건우 대표님? 단기적인 것도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 전기차에 조금 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전기차가 글로벌에서 급격하게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게 21년부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기차 타이어 쪽이 원래 교체 수요가 2년에서 3년 정도예요. 그러면 21년 때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으니까 올해부터 이 타이어 쪽에 대한 교체가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거. 그다음에 전기차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이 안에 이제 타이어 코드를 메인으로 하는 회사긴 하지만 아라미드라는 소재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전기차 신차들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라인업을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타이어도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근데 글로벌에서 MS가 한 50 정도를 하다 보니까 전기차가 신차 라인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꾸준하게 매출 증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새로운 이슈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주항공 얘기가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주항공에서 들어가는 필수 소재가 탄소 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탄소 섬유 쪽에서는 어찌됐건 효성 첨단 소재가 글로벌 기업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큰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캐파 증설을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올해 4월 2,500톤까지 추가한다라고 하면 지금 9,000톤이고요. 앞으로 5년 동안 한 24,000톤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캐파로 따지면 3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성장성이 탄소 섬유 쪽에서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매출 증가율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눌려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는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말 그대로 2차 전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앞에서도 이제 태양광도 얘기했지만 풍력도 얘기를 했죠. 그다음 또 수소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수소 트레일러에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탄소 섬유입니다. 그럼 조금 기다린다라고 하면 저가 매력도 분명히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수창 대표님도 현재 효성 첨단 소재 저가 매력으로 봤었을 때 충분히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저가 매수하기 전에 많이 상승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가치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예. 숫자에서의 가치 평가는 영업이익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는 업황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타이어 코드를 전 세계 점유율이 50% 넘기 때문에 그 가치는 굉장히 높게 평가해줘야 되고 이익이 추정치는 원자재 가격 따라서 등락이 좀 있겠습니다만 향후에 타이어 코드 이 회사의 경쟁 업체가 나타나서 이 회사가 점유율이 계속 낮아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가치를 본다면 저는 충분히 더 많이 갈 수 있고 저가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효성 첨단 소재의 매력은요. 장점이 상당히 많은 건 1등 제품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라미드부터 시작해서. 근데 단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재무 구조상 부채 비율에다 재무 부담이 좀 있어서 이익적인 측면이 빠르게 개선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게 이게 하나 아쉬움이니까 장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좀 긴 호흡에서 그리고 또 단기적인 흐름을 본다면 최근의 움직임이 빠릿빠릿 못 움직여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지금은 매력 있는 가격 위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10위부터 6위까지 정리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주 종목 탑10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바로 5위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요.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오늘 세죠. 3월 저점 대비 주가가 2배나 급등한 레이크 머티리얼즈 최근 가파른 주가 상승 두드러지고요. 추가 상승 여력 얼마 더 있을까요? 반도체, 태양광에 이어서 이제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신사업에 주목하면서 주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전고체 핵심 재료인 황화리튬의 저가 대량 생산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 시설 투자 결정과 함께 주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삼성 SDI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공개 기대감과 함께 전고체주들의 동반 상승에 함께 편승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화합물 설계 역량을 강점으로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그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매력적이라는 분석입니다. 5위를 차지했네요. 네, 바로 이어서 또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장비주 내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윤성 FNC가 4위입니다. 주가 역시 가파른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고 싶어도 살 자리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 믹싱 시스템 특허 40건 이상을 보유하면서 차세대 제조 시스템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 향후 성장 기대가 높습니다. 이렇듯 2차 전지 믹싱 장비 업체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공급 계약도 착착 체결하면서 주가 더 탄력을 받았고 한국기계원과 함께 차세대 2차 전지 장비 기술 공동 개발에 나서면서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윤성 FNC 과연 주가 어디까지 갈까요? 지켜보시죠. 네, 바로 이어서 3위 종목입니다. 역시 장비주에서 꼽혔네요. 바로 하나기술입니다. 2차 전지 장비 턴키 업체인 하나기술이 이름을 올렸는데 사실 장비주 내에서 무겁기는 하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성 기대만큼은 큽니다. 하나기술이 협력하고 있는 노르웨이 배터리 제조업체인 프라이어와 대규모 계약 체결 이후에 해당 공장이 가동에 나섰고 또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생산 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주요 파트너사인 하나기술의 수주 기대 높은 상황인데요. 상반기는 신규 수주를 확충하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실적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분기 흑자 전환과 함께 향후 신규 장비 수주가 주목되고 있는 하나기술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5위 레이크 머티리얼즈부터 전략 들어가 볼까요? 네, 5위는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더니만은 오늘 결국 상한가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소폭 다시 빠지는 모습이긴 한데요. 여전히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눈여겨봐야겠죠, 최수창 대표님? 그렇게 물어보시면 눈여겨보긴 해야 되겠는데 진짜 이 주식은 네. 그 밸류라든가 앞으로의 성장의 개파까지 따지면 지금 꿈의 자리까지 온 거예요. 시가총액 1조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선 이 회사가 반도체 전고체 쪽의 소재인데 이걸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올라온 건 이게 반영되지 않았어요. 전고체 배터리의 황화리튬 이 기술의 특허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황화리튬이 천연 그 광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화합물로 해서 나오니까 이 기술력 없으면 이걸 구출할 수가 없거든요. 네. 천연에서는 얻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부각이 되는 건 알겠는데 지금 배터리는 삼원계랑 LFP가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대중화돼 가고 있는데 전고체는 아직은 기술적이나 상용화 단계까지는 멀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 이슈 가지고 지금 단기간 안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밸류라든가 현재 주가의 시세 흐름을 보면 합리적이질 않다. 근데 합리적인 게 항상 시세 차익에 수익을 주는 건 아닙니다. 비이성적으로 시세가 움직이면 그에 발맞춰서 대응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대응의 시점은 아니다. 어렵다. 하지만 지금 오늘도 대응을 하십니다. 왜냐? 거래 대금이 6,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많은 대중들은 사고 팔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시세의 끝은 알 수 없고 일단 모든 익절은 옳다라는 주식격언처럼 수익을 창출하면 수익 실현하고 한 발 물러서는 시점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길건우 대표님은 현 시점 어떻게 보세요? 저도 지금이 사실은 차익 실현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전고체 얘기가 이슈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상용화가 되는 게 제일 빠르게 지금 뭐 도요타,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 SDI거든요. 근데 도요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거의 25년 얘기 나오고 있고요. 삼성 SDI가 27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전에 액 쪽이 조금 더 실적이 찍히는 거지 여기는 기대감만 있어요.
근데 그건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를 봤을 때는 너무 높다. 차익 실현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분명히 조정을 하고 나면은 저는 정상 가격대로 올 거는 같아요. 근데 정상 가격대로 오더라도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절대 안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적 자체가 뭐 이게 빠그라질 만한 기업이 아니거든요. 올해도 아마 최대 실적 예상하는데 매출도 거의 한 20%, 뭐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20% 이상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되고 나면 정고체 뭐 이야기 조금 들어가고 나서 다시 원래 하던 업황으로 돌아와서 그때를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기대감을 일단 땡겨와서 이제 반영한 자리이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 슬슬 익절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또 강하게 움직이는 윤성 FNC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윤성 FNC는 실적도 착착 나오는 기업이기도 하고 믹싱 장비 쪽에서는 뭐 기술력이 독보적인데 단기 급등이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길건 대표님? 2차 전지 장비 쪽은 저희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특정 기업이 아니라 그냥 업황 회복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북미 쪽에서 공장을 이미 이제 착공이 돼서 장비 발주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올해부터 시작이고 내년 거, 내후년 거까지도 사실은 다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SK온 쪽이 사실은 북미 쪽에서는 조금 부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서 유일 에너테크도 그렇고 전국 공정에서 윤성 FNC도 그렇고 결론은 SK온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SK 엔솔이랑 LG 엔솔이랑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캐파가 조금 적기는 해요. 근데 이제 발주가 가장 큰 게 사실은 아직 뭐 SK온 쪽에서 나올 게,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장비 쪽에서 순서대로 움직이기는 할 겁니다. 전국 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움직일 거고, 그다음에 믹싱, 그다음에 뭐 활성화 정도까지는 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안에서 순환매 관점에서 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윤성 FNC 같은 경우에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더 남았다. 하지만 금방 또 다른 애들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몇 개 종목들 지정해 두시고 순환매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단기 급등을 했고 순환의 움직임을 좀 주시를 하면서 단기적인 좀 대응이 필요하다. 네. 네, 윤성 FNC 오늘 확실히 장비주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최수장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이제 포인트 제가 얘기하셨던 키워드 아까 제가 큰 북미 시장에 41쪽 했잖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길 대표님 얘기했듯이 SK온 쪽이거든요. SK온이 이제 적극적 투자 나오는데 2차 전지 장비업체 윤성 FNC는 미싱 장비가 상당히 이제 차별화되어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이에요. 일본 업체들이 이제 믹싱이라는 게 어쨌든 리터 규모가 더 크면 클수록 좀 좋겠죠. 쉽게 설명드리면 세탁기도 조그만한 것보다 더 큰 세탁기에 더 많이 용량이 들어가서 좀 효율성이 높듯이.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세계 최초로 4,000리터급을 해놨는데 대다수의 믹싱 장비업들은 1000에서 2000 쪽이거든요, 리터급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발주 소식이 나올 때 이 회사의 믹싱 장비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데 또 한 번 시장에서는 지금요, 2차 전지 강한 상승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수급의 논리상 지금 민주식화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2차 전지 장비 업체에서도 좀 선별적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기업이 안 가고 가는데 좀 차별적으로 강하게 들어오면서 순환 상승을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윤성 FNC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장격의 하나의 성격 갖고 있다. DNT라는 회사와 더불어서 이 회사가 대장격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차익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눌리는 자리들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네.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하나기술인데요. 올해 들어서 정말 꾸준하게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오르고 있어요. 이 가장 큰 특징을 꼽자면 LG엔솔을 비롯해서 배터리 3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는 건데, 최수창 대표님, 하나기술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회사는. 장비네요. 네, 이 회사는 또 장비인데 이 장비 회사를 공부를 좀 했으면 하는데 그중 이제 하나기술, 아까 윤성 FNC는 딱 SK온 쪽 가잖아요. 미싱 장비. 이 하나기술은 국내 3사 배터리 고객사를 다 확보하고 있는 유일 회사고, 또 하나는 전국 공정 외에 놓으면 조립 공정이 있어요. 검사가 필요하잖아요. 이 배터리는 셀이 한번 작업 공정이 들어가면 완성될 때까지 검사를 할 수 없어요. 반도체는 중간중간 검사 장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검사 장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회사는 또 폐배터리, 재활용에 관련된 공정 라인까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 라인이 다 밸류체인에 완성되어 있는 회사라 이 회사가 장비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경쟁력을 봤을 때는 가장 탑
배 가까운 회사인데 그리고 이 회사가 국내에서만 3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해외 기업에 일본 같은 무라타도 그렇고 해외 기업에게도 다수 고객수를 확보하고 있어서 향후에 굉장히 주목될 회사 중에 하나지 않을까. 장비 업체는요. 지금 공장을 짓고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니까 선제적으로 모아가는 투자적인 관점. 그렇다면은 장비 업체 중에서 몇 개 기업 중에 한두 개씩은 꼭 추세적인 긴 호흡으로 가져갈 필요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하나기술이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길건우 대표님은요. 하나기술 지금 상황 어떻게 바라보세요?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거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셀 3사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SK온이 최근 들어서 부각이 되는 게 상반기 1분기 때는 SK온은 항상 빠져 있었어요. 항상 자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문제가 조금 해소가 되니까 이쪽에 불이 붙는 건데 사실 그 불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LG 엔솔이랑 삼성 SDI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기술은 양쪽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순환매 관점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뭐 그중에서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전극 공정 중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CIS도 분명히 순환매 타이밍이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여러 개 조금 찝어 두시고 이렇게 순환매 관점으로 저는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국내 배터리 3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하나기술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이 시간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처음 뵙는 분인데요. 끼양이님께서 에코프로가 또 고개를 이란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맞아요. 외국에는 팔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이 사들이면서 무려 8%까지 급등했는데요. 현재는 윗골이 달면서 4% 상승하고 있는데 남은 1시간 동안 어떻게 자리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린이라 행복가요님께서는 포스코 관련 2차 전지주 다 외국인 매도 나오면서 음봉 전환했다. 도망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포스코홀딩스가 외국인 순매도 1위 종목이고 에코프로그룹, 엔캠, 포스코 DX까지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외국인 매도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못 올랐던 장비주들이 키 맞추면서 올라와주고 있는데 추세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히든 골드크로스님께서는 반도체, 자동차 섹터는 관망할 때라는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반도체 관련주들도 모멘텀이 이어질 듯 하더니 쉬어가고 또 자동차주들은 오늘 보조금 이슈에 조정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하이영님께서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인데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면 될까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지 또는 적자했던 회사라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지 등등을 체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의 의견 함께 나눌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실적 기대와 함께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되고 있는 관심주 탑10 이제 대망의 2위와 1위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2위 공개해 보도록 하죠. 주가 반등 슬슬 시동 거나요? 하나솔루션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주들 조금씩 순환매에 따른 수급이 유입되면서 들썩이고 있죠. 1분기 태양광 사업이 케미칼 부문을 능가하고 이제 태양광 부문이 핵심 사업부로서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태양광에 이끄는 하나솔루션 기대가 큽니다. 미국 IRA 시행에 따라서 AMPC, 현지 세액공제 효과에 따른 이익 반영으로 재무와 수익성 개선 전망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자체적으로도 화학 부문의 개선과 함께 무난한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하나솔루션, 순환매 상승과 함께 추가 반등 여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를 차지했네요. 네, 바로 이어서 대망의 1위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위는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에서 바톤 터치 받았나요? 이 사명 변경 이후에 그룹주 동반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이 철강에서 양극재 리튬 사업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2차 전지 수직 계열화를 구축하고 그룹 내 시너지 확대에 따른 변화에 대한 움직임 주목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을 필두로 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등 시총이 사실 작은 종목들 중심으로 탄력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철강 분업도 최근에 여령 강파 가격 인상과 함께 또 중국 인프라 투자 등으로 회복 기대 더해지고 있습니다. 본업의 개선과 2차 전지의 성장 동력으로 주가 레벨업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강화하면서 이에 따른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연초 대비 그룹사 시총이 무려 80%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더 주도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1위는 포스코 그룹이 차지했습니다. 네, 2위 하나솔루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2차 전지에 집중된 수급이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앞으로도 이벤트가 있는 만큼 지켜보자. 2위를 또 하나솔루션이 차지했네요. 길건우 대표님.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IRA 수혜를 전기차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풍력이랑 태양광도 분명히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겨울에 이슈가 앞에서 이제 제가 G7 얘기는 했었으니까 G7 얘기가 아마 다음 달 중순이 되면 이달 말 다음 달 초쯤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뭐 미국도 영국도 뭐 일반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풍력 뭐 7배 정도 확대할 거다, 태양광 3배 정도 확대할 거다라는 얘기는 거의 지금 확정이 거의 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번 아마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 스토브 얘기가 사실은 올해 초에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천연가스 스토브에 대한 뭐 굉장히 건강 문제, 유해성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럼 이걸 뭘로 대체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천연가스 스토브 얘기하면 사실은 크게 와닿지 않으시는데 미국이랑 유럽은 대부분 난방 천연가스 스토브로 하거든요. 그럼 이걸 대체하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태양광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뭐 이제 하나솔루션 실적도 보면은 태양광 모듈이나 이쪽에서 굉장히 빨리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건 수치로 보이고 있다라고 아마 대부분 확인이 되시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액공제가 뭐 전체 금액은 따져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뭐 거의 연간 한 1조 1천억 정도는 아마 세액공제 혜택을 벌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존에 돈 열심히 썼던 거 회수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시기에 풍력이랑 태양광 쪽 보고 계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수장 대표님, 네. 2차 전지에서 다음 타자 신재생 에너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의견 동의하세요? 반도체 보시죠? 반도체 보시는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보는데 제가 이제 태양광이 2차 전지급의 태풍으로는 보이진 않아요.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관련 기업이 국내에도. 그러니까 이 산업,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충분히 주도 상승의 가능성은 동의합니다. 근데 광풍, 2차 전지처럼 광풍으로 뭐 섹터가 형성되지는 않으니까 그건 차별화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광풍급의 섹터가 없다면 뭘 봐야 되냐면 저도 공감하는 건 하나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북미 시장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했고 최근에 이제 김동관 사장이죠. 네, 헷갈리는데 직함이 지금 그 해리슨 부통령하고 이번에 이제 그 조지아 주에 있는 달튼 공장에서 이제 미팅도 있었는데 면담도 있었는데 하나솔루션이 결국 조지아 주에서 달튼 공장에 그러니까 카스트 공장에서의 생산 계파가 확대된다는 점. 그 북미 시장만큼은 모든 분야는 계속 1위를 차지하겠다, 가져가겠다 이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앞으로도 결국 북미 시장에서 계속 태양광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장성은 거기서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1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죠. 제2의 에코프로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정말 포스코 그룹주 다 잘 나갑니다. 에코프로처럼 갈까요? 최수창 대표님?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에코프로비엠의 이제 시가 그 거래대금 2조 원을 넘었을 때 아직도 26만 원대 찍었을 때 이제 그 자리가 고점으로 보이니 공격적으로 대응하다 그날 양봉의 시가가 깨지면 도망 나고 안 깨지면 일단 한번 기술적인 실전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결국 지금 다시 흔들리고 있는데 여러분 포스코 그룹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내부자 정보를 제가 알고 있다고 해서 얘기도 못하는 거고 알지도 못하고요. 근데 포스코 그룹은 전 이렇게 판단을 추정을 해봅니다. 팩트가 지금 부재한 상황. 어떤 뭐 내부적으로 전략이 나왔다거나 수주가 나왔다 이건 아닌데 결국 우리가 포스코 그룹이 전반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추정을 해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 워낙에 SNS가 발달되다 보니까 어떤 행동주의 펀드처럼 단체가 집단의 어떤 행동화하고 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불러드릴게요. 정리를 하겠는데 중요한 게 있어서 거래대금이 포스코 DX가 1조 2천억입니다. 하루 거래대금 1조 2천억.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9,500억 현재 시가 1조 가겠죠? 포스코 스틸리온이 3천원, 3천억. 포스코 엠텍이 5,300억. 포스코 퓨처케임이 9천억. 포스코 인터넷 6천억. 여러분 오늘 하루 거래대금이 포스코 그룹 내에서 거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의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길건우 대표님은 그러면 포스코 그룹주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뭐 퓨처임이 너무 달렸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포스코 그룹주에서 소외되어 있는 거는 인터내셔널. 네, 결론은 이 안에서 종합상사가 하는 역할은 분명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맥이 쏠려 있는데 말고 그 외쪽으로 저는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눌림 안에서도 포스코 네. 인터내셔널 어제 1위 종목이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도 조금 덜 오른 쪽에서의 관심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 짚어주셨네요. 1위는 포스코 그룹주였고요.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의 관심주 1위 포스코 그룹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길건우 최수창 대표,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